매수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상장일이기 때문에 3일밖에 안 남아서 과연 SDI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으실까? 예, 좀 고민이 좀 되네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덕전자입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이제 이오테크니스인가요? 한미반도체인가 그때 이제 프로텍스 같이 있는 그 보고서 읽을 때 그 기판 쪽에서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대덕전자도 나와 있었거든요. 소개가. 그래서 그쪽에 관한 이제 상세 보고서인데 FC, BGA 등 고부가 기판의 매출 증가가 비중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DDR5용 FC BOC의 본격 양산이 시작이 될 거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부분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듈, SIP하고 MLB 부분은 수익성 위주로 재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까지 주력이었던 것이 있지만은 이제는 FC, BGA가 사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도가 어렵고 경쟁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항상 지속됨으로써 전제된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천억 정도로 올해 투자를 해가지고요. 사업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AS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로서 선발 업체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 본격 양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게 되었고요. 카메라 모듈용을 축소하는 대신에 5G, AIP용 기판과 그 다음에 D램용 기판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체질과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카메라 모듈용은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재편을 하고요. 수익성 낮은 부분들은 또 축소를 하고 유선 네트워크 장비양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끊어가지고 아마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안 좋았던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겠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향되어 있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대덕주가가 좀 많이 이제 좀 언급이 되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 이제 국내외 견고한 펀더멘털 재확인 전망입니다. 넷마블이 이제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은 하회, 영업이익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 변화로 2년 동안 R&D 강화와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를 시켰고요. 4분기는 금융 리스 쪽에서 매출액을 전년도 이어서 최고 경신 1,000억 원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해외 법인 또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미국은 성장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매트리스 신규 판매와 설치가 더해져서 렌탈 계정 수도 해외 총 계정 250만을 상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판관비 절감이라든가 시판 부분 베이스 부담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주당 연간 배당액이 1,200원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재무구조 이제 부채에서 순현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부터 3년 배당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 코에입니다. 만약에 배당이 올라가게 된다면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한껏 조금 더 풍길 수 있겠죠. 네, 마지막은 대원제약입니다.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크게 많이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모르신다라고 한번 보고 있는데 한번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을 모두 다 상회를 했고요. 2021년부터 2분기부터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씩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4분기도 15% 이상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거의 1년 정도 끌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의 타격을 받았던 기업이 오히려 저력을 좀 내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지혈증 치료제로 티즈페논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첫 블록버스터 의약품 지위 획득까지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준비 중입니다. 국내 4개 병원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2월 말에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의 비싼 신약 대신에 가성비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일단 실적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대원제약도 어느 정도 투자의 가치는 있지만 지금 뭐 주가 상황상 흐름상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이오와 제약사들은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소형 그 주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급이 좀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대원제약에 대한 이제 매수는 좀 추천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차트는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고요. 네, 시가총액은 47조 원 변화가 없네요. 네, 오늘 빠졌다가 다시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 주봉상으로 네, 좀 많이 내려왔지만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런데 확대시키면 사실 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호가 그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좀 금방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금방 올라온 건 아니에요. 네, 지금은 주당 그래도 1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게 된다면 네, 그 부분들에서 좀 달성화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좀 떨어졌을 때가 제일 저점이지 않나 싶고요. 네, 그걸 찍고 올라왔어요. 20개월 분상 견디고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를 깨고 과연 올라갈 것인가.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있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될 것인지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써있죠. 네, 100만 원 간다고. 네. 자, 그 재무표 상당히 괜찮죠. 네, 상당히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21배 네,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우선주도 있네요. 우선주는 네 그래도 50%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50%가 좀 계율이 좀 낮고 그래서 매력 포인트는 좀 떨어집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하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느린 모습으로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온 느낌. 2분기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2분기면은 이때부터 이제 아마 실적이 나왔을 거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래서 한번 올라간 것 같고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실적 강세로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간 느낌. 혹은 이게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올라간 걸 수도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조금 그래도 신규 투자 얘기는 있었네요. 네,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죠. 대덕전자죠 지금.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분기 아니죠. 2분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신성장 고부가 가치 그 부품들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이죠. 바꿔 설명할 뻔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수익성이 제고가 되긴 합니다. 신규 상장주군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주식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아마 상장했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만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맞고요. 매출액은 뭐 고만고만한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된 느낌은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전망이다. 이게 다 실적으로 간 걸 텐데, 그죠? 다 실적으로 간 걸 텐데 이거는 마지막은 이제 실적 때문에 간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미 공모가 그 시장 시초가는 넘어섰고 한참 전에 넘어섰고 거의 그거의 한 2배 정도 가량이 이제 되는 위치까지 왔다가 약간의 조정. 그래서 만약에 매수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한 2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좀 그 착오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코웨이 가겠습니다. 코웨이. 자, 코웨이 보시면은 여기 밑에부터 보시면 배당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200원, 1,18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배당 맞고 떨어지는 거죠. 배당 맞고 떨어지고 회복하다 떨어지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박스권.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완전한 박스권. 그래서 배당주의 매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실적을 보더라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뭐 성장을 이뤄낸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단기 수익률도 올라가긴 했지만 PR이 저평가인 것도 맞죠. 하지만 이제 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성장주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고배당주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코스피 70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헷갈렸던 대원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제약이 마지막 종목이고요. 자, 일봉상 이거 뭔가요? 12월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한번 말리면 사실 이렇게 되긴 한다. 그죠? 이렇게 되긴 합니다. 지금 저점입니다. 차트상 저점은 맞아요. 코로나 치료제마다 탕탕탕 올라갈 텐데 이게 만약에 8월에 실패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대원제약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써있지만은 뭐 사실 이게 이미 그 목표가들이 이미 다 건드려버린 느낌이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면 6월달쯤 뭐 심심풀이랑 100만 원 정도만 넣어 놓으시면 상가 가면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아니시라면 대한제약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나와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여러분들 보고서 너무 잘 봐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새로 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수익 봤다, 보고서가 도움이 된다 이런 칭찬의 글들 혹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끔한 지적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첨가를 해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더 큰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